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해 알아봅시다. 질문과 답.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와 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이며 아버지와 누님에게 다낭신이 있습니다. 제 신장에도 몇 개의 낭종이 있지만 특별한 증상도 없고 혈압과 신장 기능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가족력이 분명하므로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데도 없고 혈압과 신기능 모두 정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으므로 혈압을 조절하고 외상을 주의하면서 필요없는 약제를 복용하지 마시고 출혈이나 감염, 요석 등 2차적인 신장 합병증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다낭신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하여 본인 스스로 이 질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잘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하셔서 증상의 변화를 점검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아지거나 단백뇨가 나온다면 초기부터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제 형님은 신장에 물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초음파 검사에서는 물집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게도 신장에 물집이 생길까요? 신장의 물집은 그 크기가 점점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작아서 검사에서 발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30세 내지 35세 이후에도 낭종이 없다면 이후로는 다낭신에 대한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이 있으나 아직까지 발견을 하지 못한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마다 영상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낭신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영상검사에서 나타나기 전에도 조기에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허리 통증 때문에 동네 내과에 갔다가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다낭신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당시에 고혈압도 있다고 듣고 현재 항고혈압제를 복용 중입니다. 유전성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자녀들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왠지 불안합니다. 두 아이가 각각 15세 남자, 12세 여자인데 지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혈류나 허리 통증 등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18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는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하여 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아직까지 완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로 계통의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검사 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신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현재까지는 신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으시다가 중풍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나중에 저도 투석을 하게 될까요? 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유전성 질환은 한 가족 내의 사람들끼리 동일한 돌연변이의 유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임상 양상 및 경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낭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한 가족 내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른 신장 기능의 소실 정도가 개개인마다 달라서 사전에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낭신 환자가 말기 신부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약 60%의 환자만이 말기 신부전이 되어 투석 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50대와 60대에 말기 신부전이 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20대에서 40대 정도에 급격히 신장 기능이 악화되면서 투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분의 신장 기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정기 진료를 받으시고 고혈압이나 출혈, 감염, 요석 등의 2차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고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향후 신장 기능을 보존,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오래 서 있거나 무리한 일을 하고 나면 오른쪽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데 누워서 쉬고 나면 좀 나아지곤 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로 다낭신이 있음을 알게 됐고 특히 오른쪽 신장에는 8cm짜리 커다란 물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낭종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순 없을까요? 경피적 낭종 감화법을 시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집이 큰 경우에는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시술을 통해 통증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물집 안에 물만 빼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글루 등의 경화제를 넣어줘야 합니다. 크기가 5cm보다 작은 촉이라면 주사바늘로 한 번에 여러 개를 뺄 수 있고 1박 2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낭종이 이보다 큰 경우에는 피부를 통해 가는 호스를 넣고 여러 번 낭종액을 제거하고 경화제를 넣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7일 내지 10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뇌동맥류란 어떤 병이고 그것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일부가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심한 두통이 반복하여 나타나거나 안과적 문제, 구역감, 구토, 뒷목이 뻣뻣함 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많은 다낭신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두통을 경험하지만 대부분 뇌동맥류와의 연관성은 없으므로 너무 크게 이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여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8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현재는 웬만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당시 다낭신으로 진단을 받았고 뇌동맥류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의사 선생님의 설명과 권유로 가족들이 모두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때 저의 신장에도 여러 개의 물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뇌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예, 자기 공명 뇌동맥 조형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일단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다른 가족들도 뇌동맥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커서 파열의 위험이 높을 때는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세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다낭신을 가지고 있고 어머님께 다낭신과 뇌동맥류가 있어서 저도 자기공명 뇌동맥 조형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뇌수술은 위험성이 큰가요? 모든 뇌동맥류가 수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뇌동맥류가 증상을 일으킨다면 곧 수술을 해야 하지만 증상이 없이 검사로만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과 수술을 했을 때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환자의 직업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의 위험성은 뇌동맥류의 개수와 크기, 위치 등과 환자의 나이,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있는 의사가 수술을 시행했을 때의 치사율 또는 주요 합병증은 약 5% 이하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두개골을 열지 않고 혈관을 통해 뇌동맥 안쪽으로 도자라는 가는 철사를 넣은 다음 사진을 찍어서 위치를 확인한 뒤 백금 코일이라는 특수물질로 입구를 막는 혈관 치료 방법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과거의 수술 방법에 비해서 안전하면서 치료 결과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낭신 환자도 안전하게 임신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일반인과 임신율은 전혀 차이가 없으며 혈압과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특별한 의학적 문제 없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없던 분들도 임신 중에 고혈압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고 임신 전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 혈압이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철저한 산전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8년 전에 신장과 간에 물집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전부터 폐경기 증상이 심해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신장의 낭종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가 신장의 물집이 커지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의 물집이 갑자기 커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호르몬 치료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고 특히 본인처럼 간의 물집이 이미 커져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피해야 합니다. 운동이 다낭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운동은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물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종류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수영, 조깅, 산책, 등반, 테니스, 골프 등은 어느 정도 충분한 강도로 하셔도 신장의 낭종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심폐기능 강화, 긴장 완화, 체중 감소 등 전신 건강 상태의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축구, 야구, 복싱, 격투기 등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은 낭종이 터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운동을 하다가 옆구리 부위를 다친 다음 통증이나 혈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단 편안한 장소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시고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한편 운동을 할 때에는 심한 갈증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심폐기능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운동 처방을 받도록 하십시오.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의한 신부전으로 작년에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받은 신장에도 다낭신이 재발하나요? 신장을 제공한 공여자가 다낭신 환자가 아니라면 이식받은 신장에는 낭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가족으로부터 신장을 제공받을 경우 낭종이 있는 가족 또는 친척은 신장 공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술은 마셔도 괜찮은가요?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포도주에는 동맥경화증을 감소시키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에 따라서는 적포도주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서너 잔 이상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오히려 사망률을 2배 가까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다낭신 환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면 수분 섭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혈압과 부종은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염분을 과다 섭취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낭신 환자에게는 신장 결석이 흔히 발생하는데 증상이 없더라도 약 30%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결석 환자는 하루에 적어도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많아지고 운동이나 산책 등에서 750에서 1000cc의 수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2.5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